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희 강사입니다. 아까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인사이트 힐링 충만함입니다. 저는 20대 때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 생활을 하며 평범한 20대를 보내고 30살이 되기 직전에 결혼을 했어요. 음, 저는 20대를 보내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답을 얻은 것이 통찰력이었어요. 삶의 다양한 분야인 부부관계, 재정관리, 육아, 종교생활, 친구관계, 사회생활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혜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통찰력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제가 20대 때 진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간절함이 어떻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20대를 보냈는데요. 정말 인생을 허투루 살고 싶지는 않다. 지혜롭게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인사이트, 통찰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독서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는 인생의 경험도 부족했고 다른 방법은 잘 몰라서 일단 책을 읽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었지만 제대로 된 독서법을 몰라서 그냥 제 수준에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렇게 20대를 보내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만난 푸르미 독서법과 리딩으로 리더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게 되면서 저는 더 넓고 넓은 세상에 눈을 뜨고 진짜 독서의 세상에 빠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경제, 교육, 금융, 육아, 철학, 역사 등 각 주제마다 100권의 책을 읽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독서법을 모르고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읽기는 읽었지만 특별히 남는 게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요. 독서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또 동기부여가 된 후에 책을 읽었더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또 인생이 좀 더 넓고 깊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가 한 15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푸르미 독서법하고 리딩으로 리더를 만난 게 한 15년 전인데요. 그때 저와 남편은 대학원을 다니며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 공부가 제가 갔던 대학원은 거의 고3 정도로 공부를 시켰어요. 6학기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강도 높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졸업이 쉽지 않은 대학원이라서 주말에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 부부인 저희 부부가 수입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랬지만 책값으로 제가 많은 돈을 좀 할애했어요. 한 수입의 한 20, 30% 정도는 책을 사서 밑줄 긋고 리뷰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삶에 대한 통찰력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독서는 저에게 정말 인사이트를 주는 중요한 도구였고요. 독서를 하면서 또 잊지 않았던 게 사색의 시간이었어요. 리딩으로 리더란 책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지성 작가님 잘 아시죠? 그 책에 보면 독서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고요. 어린아이들은 천재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막 천재로 키우고 싶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꿈들이 막 생겼고, 책을 믿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독서를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가 왜 이래 어려운 일인가. 한 분야에 100권을 읽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인사이트를 준 하나의 도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행이에요. 어, 남편과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초반인데요. 2009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때 저희 부부는 아기가 없었는데요. 세계 일주를 떠났어요. 10개월 동안 남편과 배낭을 메고 둘이서 여행을 했는데요. 2009년 12월 첫째 주가 저희 결혼 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계 일주를 시작했답니다. 생전에 가볼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도 갔고요.
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슬람권은 정말 낯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슬람권에 되게 오래 있었어요. 중동 지역에 터키하고 뭐 요르단, 이집트 이런 데 오래 있어가지고 그 독특한 문화와 그들이 쓰는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고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2025년이니까 해외여행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누구나 가고 뭐 진짜 한 달에 한 번도 갈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해외여행이잖아요. 근데 2009년에는 그거 우리가 쓰는 아이폰이나 이 갤럭시 폰 없었던 거 아세요? 그때 우리 다 이렇게 폴더폰 썼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고 펴고 뭐 서치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구글 맵도 없고 그래서 뭐 맛집이나 카페 검색을 한다거나 어디 여행지 찾아갈 때 다 가이드북을 다 썼거든요. 물론 이제 숙소에서 호텔에서 노트북 켜면 인터넷은 됐지만 지금하고 좀 다른 아날로그식 여행을 좀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는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이제 단기 여행이 아니라 장기 여행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때 좀 가난했던 그 대학원생 부부였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방 두 칸짜리 전셋집에 살았는데 전세도 빼고요. 정말 10만 원만 넘으면 자전거도 팔고 미싱도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좀 저렴하게 배낭여행을 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서툴고 부족한 점 투성이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그리고 좀 놀기도 좀 놀자. 이런 생각 조금 사실 있었고요. 좀 더 넓은 세계를 좀 보고 싶었고, 세계의 큰 흐름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진짜 많이 서툴었던 것 같아요. 음,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때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가 싱글이었는데 우리보다 한 6개월 빨리 세계를 줄 떠났고요. 그때 남편은 조금 자극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저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 신혼부부가 그 신혼여행을 세계 일주로 갔대요. 6개월 동안. 그걸 보고는 아,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것만으로 사실 갈 수는 없는데 그때 그러면 세계 일주 다녀온 사람들이 쓴 책이 있나 하고 책을 봤더니 세계 일주 바이블이라는 책에 여행이 주는 어떤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문에 보면 당신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승진을 할 거고, 뭐 사업가라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어쨌거나 당신의 인생은 이 세계 일주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 말도 너무 믿고 싶고,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세계 일주를 좀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어, 적은 돈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다녀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이트를 준 도구는 생각의 시간이었어요. 사색이죠.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진짜 거의 일 중독으로 나올 정도로 되게 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스타일이 약간 다큐 스타일이에요. 막 진지하고 막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남편이 개그 콘서트 그 아시나요? 개콘?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 되게 다큐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제가 생각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따로 시간을 좀 빼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쓴다거나 조용히 생각에 빠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각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독서법 이지성 작가의 책에 보면 독서를 한 후에 서평을 쓰지 않고 사색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색의 시간도 좀 나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과거의 시간은 독서하고 여행하고 사생하는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한 15년 정도라서 꽤 길었는데요. 그 책과, 여행책과 이지성 작가의 책에서 말한 것처럼 천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진짜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각 주제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고요. 여행 다녀온 후에 우린 정말 통장에 잔고가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진짜 없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둘 다. 승진도 잘하고 되게 좋은 성과를 있긴 있었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 꿈틀거리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대학원까지 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여행하고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했던 일을 다 접고 새로운 일을 하기로 도전을 했습니다. 한 5년 전쯤이었어요. 코로나 직전이었는데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했던 공부와 관련된 일을 다 접고 남편과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요. 그 일을 하면서 남편은 거의 뭐 막내로 막 회사에 들어가고 3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독서도 잊어버리고 여행도 잊어버리고 그냥 현생에 완전 충실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년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 그냥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그 지인들이 세계의 흐름을 조금 얘기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책을 찾아보고 그 관련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한 3년 만에 큰 성과가 나타났어요. 야, 진짜 이거 맞는 것 같다. 우리 정말 찾은 것 같아. 우리가 독서를 하지 않았고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정말 이거 보는 안목이 없었을 거야. 남편하고 제가 동일하게 말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진짜 여행과 독서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15년이 꽤 큰 시간일 수도,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요. 강사로서도 성공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만족스럽게 이렇게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금 현재 여전히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는 책을 읽고 또 여행을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휴식도 모르고 일만 좋아했던 제가 늘 노는 것, 힐링을 하면서 노는 시간 너무 중요하다. 또 현대 사회는 또 이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뭔가 성공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힐링이라고 적었지만 잘 놀기 뭐 이런 뜻이에요. 휴식을 잘 취하기 이런 뜻.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요. 긴 시간 동안 20살 이후부터 진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만큼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생각하고요. 제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이룬 15년의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성과를 낸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뭔가 채워지고 충만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현재는 지금 음, 부족함 없이 충만하다. 더 이상은 욕심 부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충만함.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현재 저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다. 이런 느낌 가지고 있고요. 저의 미래는 제가 돌이켜보면 그냥 남들이 갔던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뭐 어떤 뭐가 되겠다, 뭐 얼마만큼 이루겠다 이런 꿈보다는 나의 소신껏 나의 길을 가야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나의 일에서는 어떻게, 교육은 우리 아이 육아 교육은 어떻게, 뭐 이런 작은 목표들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제 소신껏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뭐 체면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꿈꾸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향해서 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